약물을 복용하는 가운데에서도 요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 사실 비만약을 처음부터 처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부작용이 있죠. 이 계통의 약물은 우선 제일 흔한 부작용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 강재헌 교수입니다. 대표적인 비만약의 종류는 무엇이 있나요? 비만약은 크게 나눠서 중추신경계에 작용을 해서 식욕을 억제하는 약물과 또 말초, 위장관에 작용을 해서 지방의 흡수를 방해하는 그런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약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식욕을 억제하는 중추신경계 약물로는 크게 경구 복용하는 약물과 피하 주사를 하는 두 가지 종류의 약물들이 있습니다. 주사와 경구제를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주사와 경구제를 선택하는 의학적인 기준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사를 맞았을 때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는 분들의 경우는 경구제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경구치료제와 또 주사치료제 사이에는 약효와 또 부작용, 또 금기 의학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약의 선택을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비만약 사용이 좋은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사실 비만약을 처음부터 처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3개월 정도 식사 조절, 운동 등 그 체중 조절을 위한 노력을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중 조절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의학적으로 체중을 감량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비만 상태일 때는 약물을 복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비만약 사용을 주의해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임산부나 이제 수유부는 대부분 금기고요. 일부 약물을 제외하고는 소아 청소년에는 금기인 약물들도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각각의 약물의 기전에 따라서 금기가 되는 대상자가 일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리스텟이라는 지방 흡수 저해제의 경우는 장 흡수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피하는 것이 좋겠고, 일부 중추신경계에 작용을 하는 식욕억제제의 경우는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이나 조절되지 않는 심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에게는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요즘에 주목받고 있는 GLP-1 성분의 비만약은 부작용은 없나요? 사실 모든 약은 부작용이 있죠. 이 계통의 약물은 우선 제일 흔한 부작용이 약을 증량함에 따라 미식거림이나 구토가 나타날 수가 있고 설사를 할 수 있다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또 드물기는 하지만 간혹 췌장염이 생길 수가 있고 담석증이 나타나는 빈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만약도 요요 현상이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식욕억제제든 지방흡수 저해제든 비만약을 쓰면 효과는 있지만, 만약에 식사 조절과 운동을 나중에 등한시할 경우에는 약물을 복용하는 가운데에서도 요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 또 약을 중단했을 때 역시 요요 현상이 흔히 나타납니다. 비만약은 꼭 필요한 분에게 처방되어야 되고 오남용을 주의할 필요가 있는 약물입니다.